안녕하십니까.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이야기 별별연구소 TV 준영 아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건우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별별연구소 TV 대선 특집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먼저 오늘은 대선에서 승리하신 윤석열 당선자에게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선에 승리하셔서 차기인 20대 대통령이 되시니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며 4.16 안전사회연구소 일원인 우리의 요구를 말하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네. 제목을 윤석열 당선자에게 바란다? 네. 이렇게 할까요? 네,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무처장님 지난주에 건우 할머니께서 예. 건우 곁으로 가시는 아픈 일을 당하셨죠? 예, 그랬죠. 많이 힘들고 마음 아프실 텐데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코로나 상황에 또 지금 또 많이 확진자가 늘고 있고 이런 엄중한 상황에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서 장례를 치르는 내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우리에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덕분에 장례 잘 마치고 또 좋은 곳으로 잘 모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같이 인사해야 되나? 하면 좋죠. 원래는 우리가 그 3월 8일 날 네. 그 고성에서 강원도 고성에서 그 특집 방송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또 우연치 않게 어머니께서는 3월 7일 날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더 좋은 날을 잡아서 고성 특별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어떤 일이 있었지만 남겨진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반드시 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우리들에겐 분명히 어떤 그 사명이 있을 거예요. 뭐 별이 된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많은 분들, 304분의 그 희생자분들이 분명 저희에게 남겨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마음을 다시 좀 새롭게 잡습니다. 네.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남겨진 이들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별이 된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우리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 이야기 공무원들은 상관말이 아니라 표정을 보고 움직인다. 이걸 제가 상관 표정 살피기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연락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요? 정말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현직 공무원분들이 또 공감을 표해 주시더라고요. 현직 공무원분들이 우려도 많이 하시더군요. 늘공이시겠죠? 그분들?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됐으니까 다시 박근혜 때 이상의 복지부 등의 공무원 사회가 되지 않을까, 될 것이 뻔하다. 이렇게 공무원 자신들도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고, 또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의 관심이 국민에게 있느냐, 아니면 자신들의 탐욕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부 관료들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니까, 찰밥통인 공무원들도 그 눈치를 봐야 해서, 힘들게 예상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의식 있는 공무원분들인데, 여기서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공무원들도 모두 같은 우리 국민이니까요.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힘차게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선거에서 이겼고, 진 쪽은 선거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대결에서 화합으로 다른 이들이 어울려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의민주주의 원칙이기에
윤석열 당선자를 인정하고 네.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 맞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고, 윤석열 당선자에게 바라는 요구, 네. 요 세 가지로 크게 좀 요약을 해봤는데,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 또 바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 세월호 유가족들과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과 저희 4.16 안전사회 연구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바람을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오늘 방송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네. 사실 이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능과 그리고 무책임으로 빚어진 이 무고한 304분의 국민이 희생된 국가 범죄입니다. 국가 범죄라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 참사를 국가 범죄로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저희 첫 번째 요구고요. 두 번째는 이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상설조사기구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고요. 사회적 참사? 그렇죠. 사회적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요? 예.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상설조사기구. 예. 이게 꼭 필요하고 꼭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보다, 물질보다 안전이 우선인, 국민의 생명이 우선인 그런 나라를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한 가지씩 이렇게 풀어서 요구를 좀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제가 하고 두 번째는 사무처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그렇게 하시죠. 첫 번째 요구입니다.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가리를 많이 하고 있는 요구죠. 첫 번째 요구가 세월호 참사를 국가 범죄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대부분의 분들이 세월호 참사는 당연히 해경, 즉 정부가 구조하지 않아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로 알고 계십니다. 네. 저희 가족도 그렇고요. 하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릅니다. 모든 판결과 정부 공식 문서에는 구조 실패로 나옵니다. 그렇죠. 구조 실패로 돼 있죠. 하물며 정말 화나는 사실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조사기구인 사참위마저 국회 보고용 문서에 구조 미흡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공식적으로 구조 실패, 구조 미흡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름으로써 구조 실패라든가 구조 미흡 이런 논리 때문에 결국에는 세월호 참사를 책임져야 될 그 책임자들이 전부 무죄 선고를 받고 그런 것도 그런 있죠.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있었죠. 굉장히 중요하고 절박한 요구를 맨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병역이라든지 납세 등 여러 의무를 이행하고 투표라는 권리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국가 권력을 선출합니다. 이게 당연한 민주주의 절차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9시 26분부터 10시 17분 모든 장비와 체계를 가지고 적절한 조치나 적극적인 구조를 시도하지 않으므로 500명이 넘는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결국 304분의 무고한 국민을 수장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가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시 45분 사고 발생 후 신고받은 시각부터 정부의 책임이 시작되었고 구조 세력이 도착한 9시 26분 후에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전부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는 거죠. 그때 해경에 있는 거였습니다. 해경뿐만 아니고 이제 국가 그 위에 안보실까지 있는 거죠. 해경은 국가의 정부의 조직이니까. 때문에 당시 세월호 참사는 국가 즉 당시 해경과 박근혜 권력이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것 이것이 국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범죄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범죄 행위라고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 권력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면 맨 먼저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정부의 그 공식적인 입장과 논리를 이런 것들을 그 국민의 그 상식선에 맞게 네. 이 바꾸려면은 여러 기관과 또한 이제 여러 인물들 인물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그래서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이 진심 어린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방식이 대단히 그 뭐라 그럴까 슬기롭고 또 이제 매끄럽고 요즘 뭐 국회의원이 뭐 얘기하는 그 모양이 좋아 보인다 그럴까요? 진짜 싫은 얘기인데 어쨌든 대단히 슬기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상설조사기구를 설치하라. 이런 두 번째 요구인데 사실 그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참사 등의 그런 여러 사고와 이 사고들을 보면은 이 사회적 참사의 범주를 어디까지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공론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고 절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이 사회적 그 참사에 대한 이 공론화 과정과 또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뭐 여러 세 번의 그런 조사 기구가 만들어졌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세 번의 조사 기구를 거치면서 우리 유가족들이 느꼈던 그 가장 큰 욕구 그리고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처음에 제대로 조사했으면 이 그렇죠.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이 시간 동안 안 됐을까? 밝혀지지 않고 이런 시간을 오래 잡아먹고 허송세월을 보낸다 그러죠.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세 번의 조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네. 뭐 제일 처음에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그다음에 선체조사위원회, 네. 선조위,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6월까지 또 네. 거의 다 온 사회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 이렇게 세 가지 조사위원회가 있었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진화위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과거사위, 그다음에 5.18 조사위, 5.18 조사위, 그다음에 군 의문사위 이런 많은 그 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다른 사회적 참사가 나면은 다른 종류의 또 조사위원회가 또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기간이 다 되면 또 없어질 그렇겠죠. 것이고. 예. 그래서 이런 그 조사기구의 약점 중에 가장 큰 약점이 바로 한정된 조사기간이에요.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뭐 법적인 강제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제 생각엔 우선적으로 먼저 만들어지고 갖춰져야 될 게 바로 이 한정된 조사 기간의 탈피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 조사 기구가 필요한 거죠. 뭐 한 가지 비교해 보면 감사원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그렇죠. 예, 아주 좋은 비교 대상인 것 같은데 이 감사원은 수사권 없어요. 마찬가지로 수사권도 없고 하지만 치밀하고 아주 투명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권력의 힘 외압에 또 그렇죠.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감사원은 투명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상설 조사기구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원과 같은 이런 조사기구는 없어지지 않아요. 조사 기간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조사 기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상설 조사기구라는 그런 이유 그리고 또 강력한 조사 조사력 어떤 그 조사 능력이겠죠. 전문가가 포진되어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조사 이런 걸 전문가가. 담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도 보지만 말씀드렸지만 이게 없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조사 기간이 따로 한정되지 않는 그 조사 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이 피조사 기관이라든가 이 피조사인들이 함부로 이 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주
가장 그 강력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료를 숨기지도 못해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 더욱 그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이 상설조사기구에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들로 인원 구성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또 이 정치권들, 뭐 여당, 야당의 뭐 할당된 그런, 나눠 먹기식의 그 자리 배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학자의 양심,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문가, 엔지니어면 그 엔지니어들의 그, 지식과 양심, 이런 것들로 조사기구를 만들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 그 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사를 독립적이고 과학적으로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월호 참사와 같이 뭐 3번에 걸쳐서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소장님도 같은 경험을 하셨고 또 우리 유가족들 많은 같은 경험을 하셨는데 이 조사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선조위가. 선체조사위요? 예, 선체조사위원회가 조사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10개월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쉽게 조사를 제대로 하거나 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여건들이 안 됐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는 그 독립적인 그 상설조사기구를 요구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라도 그런 전문가 집단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과연 또 이 만들어질 수는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만들어질 수나 있을까 싶은 그런 의문도 사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피해 당사자인 이 세월호 참사의 그 우리 유가족들이 엄마 아빠들이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참사에 대한 그 상설조사기구의 설치 그 정말 중요한 그런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범주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에 준하는 대형 참사를 과학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필요성은 정치권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던 내용입니다. 2014년부터. 근데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논의만 되고 있죠. 윤석열 당선자가 결단과 의지만 있다면 뭐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또 이제 뭐 야당으로 된 민주당과 또 뭐 이야기해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구합니다. 네. 뭐 이건 좀 추상적이겠지만 그래도 돈보다 안전이 우선인 나라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라.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앞에 두 가지 요구도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요구를 이루기 위해 앞에 두 가지 요구를 먼저 하는 것이고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죠. 또 이게 나라냐 라고 외친 첫 번째 이유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국가, 즉 권력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 이 시간까지 안전이 돈보다 중요한 세상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참사 후 8년 동안 우리는 용균이를 보냈고 스텔라데지오의 형제들을 보냈으며 건물 공사장이 붕괴되어 건설 노동자 형제들을 보내야 하는 세상에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일상의 안전 관련해서 눈에 띄게 바뀌거나 새로 생긴 법이라고는 뭐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산안법, 일명 뭐 김용준법이라고 하고요. 또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또 있죠. 산업안전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이 정도 두 가지인데 뭐 잘들 아시겠지만 두 법 다 뭐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뭐 거의 누더기 법안으로 통과돼서 일상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선자께서 모든 행정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안전이 우선시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의지 표명과 결단이 있다면 움직이지 않아서 문제인 행정 권력, 사법 권력, 뭐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국회를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여서 안전한 나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쉽지 않고 반대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 뭐 윤석열 당선자 즉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뭐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강한 의지, 또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런 그 포부를 좀 직접 밝혀준다면 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요구고요. 예, 세 가지 다 정말 중요한 요구입니다. 이 국가가 구하지 않아서 죽음으로 돌아온 우리 하늘의 별이 된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부모들은 꼭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너희 덕분에 대한민국이 변했고 또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었다. 이거는 뭐 저희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많은 국민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이 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요구가 바로 윤석열 당선자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요구입니다. 물론 윤석열 당선자도 별이 된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하고 멋진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을 겁니다. 네. 모든 국민들은 구조 실패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나 대는 나라보다 뭐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고치고 발전시켜서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를 원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 국민의 희생이 더덥지 않으려면은, 헛되게 지나가지 않으려면은, 이런 개혁이 되고, 개선이 되고, 고쳐지고, 바꿔지고, 더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가 되죠. 저도,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런 나라를 원하고, 또 그런 대통령을 또 원하고, 대한민국의 국격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대한민국의 국격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내 조국, 또 우리 아이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윤석열 당선자에게 요구할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월호 참사를 국가범죄로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 두 번째 제가 얘기할게요. 두 번째, 사회적 참사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상설조사기구를 설치하라. 세 번째, 돈보다 안전이 우선인 나라를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뭐 이렇게 세 가지 요구를 윤석열 당선자는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의 책임이고, 일상의 안전을 생각하고 요구하는 이 국민을 위해서 우리 4.16 안전사회연구소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대로인데 뺏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평상시에 이거 꼭 한번 제가 먼저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또 제가 찬스를 잘 잡았습니다. 지인분들께 소문도 좀 내주시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세요.